로마의 르네상스. 히틀러는 이탈리아에서의 강화를 위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길을 따라 히틀러의 열차는 이탈리아와 회의를 위해 로마로 이동합니다. 히틀러는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4년의 전쟁 후 동맹국인 이탈리아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와 이탈리아의 왕인 빅토리 마누엘 3세는 독일 대군주를 환영합니다. 로마시 전체는 퍼레이드를 준비하며 대기합니다. 하지만 파시스트가 준비한 소품은 나치에 의해 모두 조종되었습니다. 한때 위대한 제국이었던 로마는 추축국의 휴가를 위해 유린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20년간의 독재 정권 이후에도 무솔리니 정권은 아직도 그 힘을 유지합니다. 그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립니다. 그러나 파시즘의 근본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따라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에서 연합국 사령부는 추축국을 무릎 꿇게 하려는 작전을 계획하며 완성시킵니다. 연합군을 유럽 대륙으로 모두 투입합니다. 시칠리아는 디딤돌입니다. 몽고메리 장군이 영국군을 지휘할 것이고 패튼 장군은 미군을 통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합된 가장 큰 규모의 호위선입니다. 3,000대 이르는 상륙전함은 동쪽 끝의 수에즈에서부터 서쪽의 지브롤터까지 이탈리아 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공격을 할 것입니다. 1943년 7월에 호위선은 조지 6세의 감독하에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16만) 명의 연합군이 시칠리아로 향합니다. 적의 저항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위험이 방해를 합니다. 항해 도중 폭풍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위험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위협적인 날씨입니다. 되돌아가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육지에 상륙하길 원하는 부대는 폭풍우를 뚫고 항해합니다.
호위선과 선원은 폭풍을 헤쳐나갑니다. 시칠리아는 고대의 요새였고 잊혀진 왕국이었으며 이탈리아 본토에서 2에서 12마일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가 무너질 때까진 6주가 걸립니다. 추축국이 항복할 때까지입니다. 강풍, 파도, 기후는 모든 인간의 전쟁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자연은 이번에도 연합국의 선원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주축국의 포로를 북아프리카로 수송하는 도중에 말입니다. 연합국의 함선은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파시즘도 함께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노바와 스페치아에서 이탈리아 함대가 항해합니다. 몰타 섬으로 항해합니다. 항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중해에서의 길고 잔인한 해전이 드디어 종료되었습니다. 작은 섬인 몰타는 추축국의 공격을 버텨냈습니다. 이곳이 추축국의 붕괴 현장이 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1943년 9월에 이탈리아는 휴전을 합니다. 무솔리니가 무너졌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베돌리오 육군 원수는 이탈리아를 연합국으로 넘깁니다. 추축국이 붕괴되었어도 그들의 절반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독일이 이탈리아를 점령합니다. 무솔리니와 그의 파시즘은 이제 히틀러와 나치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프랑스와 볼칸에서 독일은 이탈리아로 신병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최고 사령부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연합국의 다음 표적은 살레르노만입니다.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시칠리아에서 185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습격이 시작되지만 이미 독일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3년 9월 9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정확히 4년이 지난 순간 미 5군과 영 10군이 이탈리아 본토를 습격합니다. 유럽의 요새 첫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살레르노는 남부 유럽의 가장 큰 항구인 나폴리에서 불과 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연합국은 이것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일군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살레르노만은 절망적인 장소가 되어갑니다. 연합국 선원들은 부대에 연속적인 보급을 지원합니다. 침공은 대포의 결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다 위의 함포와 육지의 대포 간의 싸움입니다. 이탈리아 기지에서 독일 전투기가 투입됩니다. 이들은 상륙부대를 폭격하고 연합국을 나폴리에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전투는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독일 언론은 적이 바다에서 차단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계속 전진하고 보급품은 계속 보충됩니다. 독일은 새로운 신개념 무기를 도입합니다. 원격 조정 폭격기입니다. 전투의 안개에 구축함의 연막이 더해집니다. 해변에서의 생존은 이를 지원하는 함선의 생존에 달려 있습니다. 시칠리아와 살레르노에 상륙 함선 탱크가 투입됩니다. 이들은 미래의 상륙 작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일은 결정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히틀러의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연합군은 나뉠 뻔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차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1943년 10월 1일) 나폴리에서 독일군이 패했습니다. 독일군은 북쪽으로 후퇴합니다. 연합국은 원하던 항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폴리는 공습에 휘말려 발진 티푸스가 만연하게 되었고 굶주림에 무너진 곳입니다. 하지만 나폴리 사람들에게 패배는 곧 평화를 의미합니다. 부대원에게 나폴리는 로마로 향하는 쉼터일 뿐입니다. 나폴리와 나. 이것은 오래된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 말에 새롭고 비참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폴리의 항구를 사수하기 위해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이곳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모든 함선을 침몰시키고 모든 수로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은 이곳을 확보합니다.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복구 작업 중 하나가 이곳에서 연합국 기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4일째 밤에 항구는 이미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1개월 후 항구는 깨끗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급품을 전달받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폴리는 살레르노의 패배에 대한 보상입니다. 부대원이 지원되고 보급품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카시노에서 독일군은 참호를 파고 조용하게 대기합니다. 따라서 전투는 치열하고도 지루한 교착 상태에 이릅니다. 육지에서 차단된 연합국은 바다를 통해 습격을 합니다. 나폴리와 살레르노에서 호위선이 해안에서 120마일 떨어진 곳에서 안조를 향해 출항합니다. 로마에서 불과 3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회피책이라 불렀고 영국은 고양이 발톱이라고 불렀습니다. 5만 명의 군인을 독일군 뒤편에 배치시켰습니다. (1944년 1월 22일) 첫 상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연합국의 성공은 아직 이릅니다. 전투를 시작하지 않고 침략 부대는 땅을 팝니다. 독일군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며 연합군을 고립시킬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살레르노의 전장은 안조의 지옥과 같은 전장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보자에서 점령한 기지에서 연합국의 전투기가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됩니다. 안조의 운명이 선원들과 군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칸에서 독일은 상륙부대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전투기를 투입합니다. 안조는 로마로 향한 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조는 123일 동안 끝없는 대학살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우 긴 악몽이었습니다. 안조의 첫 상륙은 1월이었습니다. 독일이 무너진 것은 5월입니다. 세계 나치 사단이 파괴되었고
3만 3천 명의 군인이 히틀러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해안과 남부 지역에서 연합국의 군사력이 합세합니다. 이로 인해 큰 전투력이 결성되었고 이 힘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행진이 시작됩니다. 로마로 향한 행진입니다. 파괴는 파시즘의 축복이자 독재 정권의 축복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흩어지게 합니다. 러시아 전방은 약화시키고 프랑스에서는 연합국의 상륙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오늘 이탈리아 전방에서의 미국이 치른 대가는 내일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솔리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독일군은 북쪽으로 후퇴합니다. 북쪽에서 형세를 바꿀 계획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해방됐습니다. (1944년 6월 4일) 역사의 도시이며 세계적인 도시인 로마에 마치 전 세계가 이곳에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인들과 그리스인들도 보입니다. 인도, 아일랜드, 남미, 프랑스, 모로코, 폴란드, 브라질,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4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군대이지만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로마의 르네상스이자 한 도시의 새로운 탄생이며 한 나라의 새로운 탄생을 기원합니다. 겸손하고 억압된 사람들의 새로운 탄생을 기원합니다.